10시 시황의 해설자들 NH투자증권 나무서비스부 박지훈 차장님과 함께 4월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지훈 차장님은 좀 편하게 갖게 히트맨, 종목을 그냥 좋은 기업을 짝짝 발굴해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뭐 장이 너무 안 좋았고요. 네. 볼이 뭐 스트라이크 들어와야 치지 그죠? 네, 계속 맞습니다. 볼만 들어왔는데 이제 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좀 이제 기대를 해보겠고요. 예. 계속 뭐 3월 달 네. 시장 뭐 어떻게 관전하실지 네. 모르겠지만 이게 이 온도 차가 이 투자자별로 상당히 좀 극심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으신 분은 되게 좋았을 것 같고 내 종목은 왜 안 가지라는 소외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맞아요. 상당히 예. 실망감 있는 모습들. 대형주 단에서도 그렇게 해법은 못 찾았지만 이 중소형주 특히 이거 우리가 보통 종목 장세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과거 역사를 보면 3월 달에는 대개 주도주가 탄생하기 마련인데 주도주 탄생은 했죠. 뭐 엔터주, 이쪽 뭐 엔데믹 관련돼서 이런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굳이 뽑자라면 뭐 엔터라든지 뭐 카지노, OEM 의류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좀 괜찮았고 피부명 이런 업체들의 오히려 중소형주 단에서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는 참 부끄러운 한국 시장의 모습이지만 예. 종목별로 상당히 화려한 종목 장선이 이어졌는데 이 중요한 건 4월입니다. 네. 4월에는 참 점검을 해야 될 게 참 이제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뭔가 좀 숨고르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질 것인지 아니면은 주가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뭐 약간 이렇게 스물스물하게 2,750까지 왔는데 다시 또 2,600선을 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좀 있고.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건데요. 네, 한번 걱정이 볼게요. 많습니다. 네. 4월이 이제 왔고요. 네. 종목 장세는 펼쳐지고 있는 꽃피는 4월에 지수가 오를 수 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이 가장 주목받고 있어서요. 네. 일단 시장 관련된 그러면 포인트 전략부터 좀 세워주십시오. 예. 지금 기관들의 동향을 먼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번 주부터 공교롭게 IT에서 좀 손을 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게요. 지수를 좀 더 레벨업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표를 취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기판 같은 거 좀 오른 것도 좀 차익 실현하는 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 영역도 사실은 개별단이거든요. 예, 예. 전체적인 대형 반도체 종목들 보면 외국인들과 동반해서 기관들까지도 지금 매도 행렬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여전히 중국발 수요가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또 아이폰 믿었던 아이폰도 이 주문이 서서히 감소되고 있다라는 좀 네거티브한 뉴스들. 그 다음에 저번 주 후미에 나왔던 PC에 대한 그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이제 더 이제 치고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그래서 미국 시장 보면은 델이라든지 HP 주가들 보면 상당히 제법 많이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다가 낸드는 뭐 나름 뭐 플랫한 모습 보인다 하더라도 디램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야, 이거 조금 IT 분위기가 뭔가 조금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요한 삼성전자, LG전자 예. 실적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고 보자. 실적이 어떻게 방어를 잘 했는지 아니면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해보자라는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제 실적 상세 조만간 이제 돌입되지 않습니까? IT 시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K 주식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는 좀 톤 다운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이미 시장에 반영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 성적표를 받을 때는 실망감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선제적인 어떤 분할 매수의 전략을 취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불편한 지식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이거든요. 이제 네. 그날 이제 오후에 LG전자도 같이 발표를 하고요. 네. 근데 좋은 실적이 나와도 사실은 그날 주가가 오른 적은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이제 우려와 기대가 섞여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주 3전 실적으로 IT가 다시 끌고 가기는 좀 어렵다. 그죠? 그런데요. 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한 6만 7, 8천 원세는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다고 보는데 네. 물론 그때까지 빠질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1분기 13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증권사들의 실적 가이던스를 좀 모아보면 13조 원 후반대입니다.
그러면 컨센을 넘어서는 상향에 대한 실적이 나올 것이고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만 체크를 해봐도 무려 15조 가까운 14조 7천억 정도까지 추정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좋은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분위기는 이렇게 썩 좋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환율에 대한 1,200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한 효과에다가 뭐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호조기 때문에 매출단은 좋아질지라도 영업이익단에서는 장담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에서 SK하이닉스도 일부 증권사 하우스에서는 약간 목표가를 좀 낮추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양호한 수요는 오케이 어그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아직까지는 디램이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2분기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저점을 다질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매수 포지션보다는 어느 정도 글로벌리 반도체 섹터와 국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교란 좀 어지러운 이런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진정됐을 때 그 시점을 저는 6만 7, 8천 원서부터는 이게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점부터는 좀 분할 매수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IT는 우리 시장의 뭐 핵심이고요. 최근에 사실 어려운 장에서 IT, 특별히 소부장 중심으로 잘 버텨줬는데 네. IT 섹터가 탄력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시각이신 거고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비관적인 그렇죠.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아예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기회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고 네. 기존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여전히 3분기 뭐 DDR5 출하부터 시작해서 묵직한 모멘텀들 다시 수요는 개선될 시점을 바로 3분기 그리고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 추세도 2분기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것들이 더 몰려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IT 얘기했고요.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피는 4월 리오프닝 관련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당연히 뭐 제한적인 에너지와 함께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뭐 가시화되면서 관심을 여러모로 받고 있는데요. 다만 사실 리오프닝도 경제적에도 사실 끼면 안 끼는 건 없습니다. 다 엮입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떻게 포커스를 잡아야 될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위드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식상할 정도인데요. 작년 후비서부터 지금까지 상반기까지 1분기까지는 기대감으로 계속 빠질 것 같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빠질 것 같다가 다시 올라오고 제가 지금 해설자들 방송을 2주마다 지금 방송 출연하고 있는데 2주마다 이 거리 제한에 대해서 해제가 조금씩 그렇죠. 예. 풀리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대감 플러스 이제 실적으로 나타내줘야 될 것이 바로 중요한 4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 집에 있는 와이프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화장품 좀 사줘. 피부 미용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 뭐 이런.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으면 피부에 모공이 보인다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저번 주부터 계속 내기 나왔고 시세가 많이 분출했던 것이 피부 미용 쪽, 이런 쪽인데요. 뭐 다 아실 겁니다. 클래시스부터 해서 제이시스 메디칼, 뭐 루트론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PER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다 30배 근처, 20배에서 30배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가치주는 아니죠. 성장주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자리인데 오히려 최근 애널리스트들은 PER로 보지 말아라. PSR로 봐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매출액 단위로 나눠서 나온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월간 수출액 데이터를 봤을 때 수출 모멘텀이 있고 국내 내수에 대한 소비가 탄탄한 요 피부 미용 종목들에 대한 데이터 값들이 이게 월별로 되게 우상향 지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엔데믹의 최고의 수혜주는 바로 피부 미용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성장 매출액이 매년 30% 증가하는 모습들이고 그래서 봤을 때 피어 그룹 대비해서 아직도 국내 이런 피부 미용 관련 종목들은 매우 밸류에이션 싸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PER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는 하지만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것이 좀 필요하겠죠. 단기 오버슈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부 미용에 대한 전략은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 간 이 PSR, PER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번 주에 강했던 것이 오히려 이번 주 좀 쉴 수 있고 약간 순환매가 나타나죠. 그렇죠. 섹터 예. 내에서도 순환매가 맞아요. 돌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수급 스탠스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끝은 아니지 않느냐.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식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할 거로 보여지고 방금 김정효 연구원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엔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엔터도 상당히 이 단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지만 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오프라인 콘서트도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콘서트도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발휘되고 있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바로 NFT 신사업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름서부터는 이제 점점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는 두나무랑 하고 있고 SM이나 YG는 지금 바이낸스랑 협력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 YG 엔터 이쪽으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요. 좀 충분히 장중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흐름들 이용해서 추가적인 매수 전략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타켓 프라이스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가격에 아직도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할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 더 엔데믹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엔데믹 리오프닝에서 또 이 군 내에서도 돌 수 있는 선순환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카지노거든요. 근데 카지노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3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인데요. 제가 네. 지금 순서대로 얘기했거든요. 롯데관광개발까지 요즘 그렇죠. 끼고. 예, 그렇죠. 되게 확산될 수 있는 영역들인데 이쪽은 아직 시장의 투자자들이 글쎄 카지노는 아직 이런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내국인 카지노를 가장 우선시 여길 수 있어서 강원랜드를 탑픽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복합 리조트형이 두 번째. 그다음에 순수 외국인 카지노 이런 순서대로 실적이 회복세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카지노에 접근할 수 있는 고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는 시간에 해결을 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섹터도 선호하실 되어야 할 섹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4월 전반적인 전략에 이어서 이제 리오프닝 쪽을 리오프닝 가운데서도 피부 미용이나 엔터, 카지노 섹터를 좀 좁혔고요. 그 가운데 또 관심 기업을 하나만 좀 좁혀서 말씀해 주고 가십시오. 예, 저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예, 그러니까 하이브는 뭐 연예인들 잘 아시죠? 예, 이 주식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부하고 있죠. 예, 참 우리 이런 아재들이 네. 이런 아이돌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참 죄송스럽고 네. 참 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우리도 이렇게 뒤늦게 공부를 하다 뭐가 보니 죄송스러워요. 같이 즐기면 되죠. 네, 그래서 뭐 BTS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월드 투어가 재개됐고 이제 신사업 수혜가 가장 두드러지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회사가 하이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뭐 NFT도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우선적으로 지금 올콘이라고 하거든요. 이 콘서트의 전 회차를 관람하는 이런 수요도 갖고 있고 지금 티켓팅이 엄청난 이 경쟁이 매우 극심한 상황이어서 지금 이러한 그 온라인 동시 스트리밍 것도 지금 세팅하는 것도 되게 매우 바쁘게 좀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초과 수요에 대한 대안이 바로 이 온라인 쪽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도 이 NFT 관련돼서는 이 엔터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용자 친화적이 될 것 같고 또 친환경적 뭐 이런 것까지 다 세팅해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하니 이런 모멘텀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4월부터 또 월드 투어 콘서트가 지금 재개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엔터사들의 이 콘서트 스케줄링에 따라서 약간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가장 좀 예민한 부분들이지만 이 군대. 예. 이거 참 아직은 뭐 예민한 부분이지만 하지만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이 꼬였던 이 매듭이 많이 네. 풀려준다면 좀 더 모멘텀 측면에서는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엔터주들은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적으로 보여준다라면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피부 미용 관련 그 월별 데이터가 좋았던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시장은 거기서 매몰차게 차익 실현하는 물량보다도 오히려 신규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엔터 얘기도 하려고 하면 할 얘기는 많은데 오늘 네. 시간이 돼서요. NH투자증권 나무서비스부 박지훈 차장님 말씀했습니다.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이 어쨌든 지수는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네. 종목별로는 찬스들이 있어서요. 오늘은 리오프닝 그 가운데 관심주로 하이브를 말씀하셨고요. 또 다음번에 오실 때 이제 종목을 조금 더 전보다는 말씀해 주실 걸 기대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